8번째 수업은 카카오 맵입니다. 카카오 맵을 통해서 지도, 길찾기, 대중교통 이용법, 위치 공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켜보시겠어요? 스마트폰을 켜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아보세요. 카카오 맵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앱스토어로 가셔야 합니다. 저희는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겠습니다. 터치. 화면이 바뀌면 맨 위에 검색창이 보이세요. 터치. 커서가 생겼고요. 아래쪽에 키패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맵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마이크가 있으시니까 마이크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맵. 카카오 맵을 입력했더니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요. 첫 번째를 터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검색을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검색 돋보기를 누르겠습니다. 터치.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 맵의 기호가 나왔고요. 글씨도 나왔고요. 저는 설치가 나왔습니다. 만약 여기에 열기라고 되어 있다면 이미 카카오 맵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없으니까 설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열기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설치로 되어 있는 분들은 터치하겠습니다. 설치, 터치. 그러면 이렇게 설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은 열기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열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열기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앱스 화면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홈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이 나오시잖아요. 여기서 앱스 화면을 가시려면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하시면 되죠. 드래그 했더니 이렇게 앱스 화면이 나왔습니다. 앱스 화면에 갔더니 저는 카카오 맵이 설치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찾아보셔요. 찾으셨나요? 그러면 카카오 맵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알림창에 있는 위치가 GPS가 불이 들어와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부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알림창을 가시려면 위에서 아래로 두 손가락으로 드래그 하시면 한꺼번에 보이는 거 기억나십니까? 위에서 아래로 두 손가락으로 드래그 했더니 이렇게 알림창 화면이 한 페이지가 다 보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보여지는 화면이 알림창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위치를 찾아야 하는데요. 저는 위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보이시면 잠깐 기다리시고요. 저는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 페이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위치가 여기 보여요. 위치가 보이는데 위치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이 꺼져 있으면 지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위치에 불 들어온 거 확인하셨나요? 네, 그러면 홈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에 오신 다음에 다시 앱스 화면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카카오 맵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카카오 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그랬더니 처음 설치한 후라서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이라고 밑에 있죠. 터치. 그 다음에 카카오 계정 로그인 다시 한번 있습니다. 네이버도 지도가 있고요. 구글도 지도가 있는데 제가 카카오로 하신 이유는 카카오톡이 이미 저희가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 맵이 좀 로그인 하기가 편하십니다. 그냥 카카오 계정 로그인 누르시면 됩니다. 터치.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지도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취소 버튼을 누르셔서 다시 앱스 화면에 왔습니다. 오셨나요? 카카오 맵 터치. 그러면 예, 로그인 계정하라는 말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여기 지도가 나왔고요. 저는 밑에 이렇게 다른 메뉴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 있는 발을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지도가 전체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화면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있나 한번 보시겠어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을 겁니다. 있으신가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현재 나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검색창에 보시면 예, 무슨 동인지 나옵니다. 저는 여기 중동이기 때문에 중동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지도를 보셔도 되고 예, 검색해 보시면 어디 지역인지 지역명도 나옵니다. 이럴 때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어디 갔다 오시다 보면 여기가 어디쯤이지? 특히 지방 같은 데는 지방 그 이름을 다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쯤이지? 그러실 때는 카카오 맵에 들어오셔서 예, 이게 지도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검색창을 보시면 지금 어디라는 거를 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셔도 되고 현재 위치가 어디쯤 지나가고 있는지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은 나의 위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위치를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는 로드뷰를 말하는 거고요. 밑에 마른 몸 모양 있으시죠? 거기를 한번 터치해 볼까요? 그랬더니 현재 저는 지도에 체크되어 있는데요. 지도와 스카이뷰도 있어요. 하늘에서 보는 듯한 느낌. 3D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입체적으로 보여요. 한번 볼까요? 터치. 그랬더니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이 주변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가 확인되십니까? 예,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아셨나요? 예. 뒤로 버튼을 누르셔서 다시 이렇게 원위치 오시면 되고요. 이해되셨나요? 지금부터 길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현 위치에서 가까운 곳부터 한번 해볼게요. 부천시청을 가겠다. 그러시면 여기 위에 검색창에다가 터치를 하시고 부천시청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 부천시청 벌써 나왔네요. 터치. 그러면 부천시청의 위치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부천시청이라고 글씨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정표 같이 생긴 얘가 바로 길찾기입니다. 여기서 거리가 743m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길을 찾고 싶다 그럴 때는 길찾기를 터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 위쪽을 보시면 출발은 현 위치가 될 거고요. 도착은 부천시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네 가지 그림이 있는 거 보이시죠? 첫 번째는 자동차로 가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 세 번째는 사람 모양이죠. 예, 걸어가시는 거 도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호가 있으셔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자동차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자동차는 7분이 소요가 될 거고요. 아래에 써 있습니다. 예, 지도로도 보이지만 아래에 보시면 7분 정도 소요가 되고 1.1km다. 만약에 택시를 탈 경우에는 3,8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시자 이 그림을 누르시면요. 내비게이션 역할도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동차로 가는 경우고요. 나는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겠다 그러시면 여기 버스 모양 보이시죠? 터치.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들이 나오고요.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 위로 드래그 하시면 여러 가지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도 여러 가지 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내가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제일 짧은 걸로 가겠다 그러실 때는 여기를 터치. 그러시면 어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서 6분 정도 걸리고 지금 그 버스가 4분 15초 후에는 도착한다고 자세히 나와 있고요. 부천시청역 1번 출구에서 내리게 되면 시청까지 1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셔도 돼요. 다시 취소 버튼을 눌러서 그 전 단계로 오셨고요. 버스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까운 거리라서 나는 걸어가겠다 그러실 때는 여기 도보를 선택하시면 돼요. 걸어가는 거. 그러면 큰 길 우선으로 지금 길을 안내했다고 여기 밑에 나오고요. 19분 정도 걸리고 1.2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경로 상세하게 보기 있어요. 그러니까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이 지도를 보시면서 가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시면 이 지도를 이렇게 움직여서 조금 확대를 하시면 더 좋으시죠. 확대를 할 때는 화면에 엄지와 검지를 벌리시면 이렇게 확대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출발을 이렇게 해서 지도를 보시면서 입구 쪽으로 나와서 쭉 직진하시다 보면 이렇게 공원이 나오고요. 공원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이렇게 시청으로 연결된다고 지도를 보시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자전거로 가시겠다 그러시면 자전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6분 정도 걸릴 거고 1.4km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실 때도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뒤로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검색 경로가 있잖아요. 여기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출발지는 똑같이 갈 거고요. 도착지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이 아닌 제가 터치. 그러면 이렇게 나오시죠. 그럼 부천시청을 여기 X로 지우세요. X 터치. 그러면 지워집니다. 이번에는 소사어울 마당까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소사어울 마당. 입력하시고 첫 번째 여기를 터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돋보기를 터치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사 어울마당이 있고요. 아니면 주차장 쪽도 있고요. 소양관도 있고요. 이렇게 정문이나 후문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소사 어울마당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터치. 그러면 출발이 여기서 시작했고 도착지가 나올 거고요. 일단 어떻게 가야 할지 이 메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차로 갈 때는 자동차로 갈 때는 16분 정도 걸리고 4.3km고 만약에 택시를 가는 경우는 6,200원 이상이 나온다고 나와 있고요. 만약에 안내 시작을 누르시면 내비게이션 역할도 합니다. 나는 버스를 타고 가겠다 그러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그러시면 여기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노선에 따라서. 그러면 저는 만약에 31분 빨리 가겠다 그러시면 터치. 그러면 어디에서 버스 집 앞에서 무슨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면 여기까지 걷는데 약 6분 정도 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몇 번을 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곧 도착이다 아니면 몇 분 후에 도착한다 다 나와 있습니다. 11개 정류장을 이동할 거고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소사역에서 내리셔서 56-1번이나 56번을 갈아타면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차는 부천 소사 프로지에서 내리셔라 이렇게 나오고요. 예, 소사 어울마당까지 걸어가시면 된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어디를 가실 때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가로 가시는 경우, 걸어가는 경우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예, 뒤로 버튼 오셔서요. 자꾸 들어가셔서 이 화면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앱스 화면까지 와서 카카오 맵을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카카오 맵 터치. 그랬더니 아까 처음 나왔던 화면이 나오시죠. 이 빨간색은 현재 나의 위치를 말한다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도착지를 입력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작은 출발점은 현재 나의 위치잖아요. 근데 꼭 내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다른 데서 옮길 거다. 그러면 꼭 출발지가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아래 길찾기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는 현재 위치에서 가시는 거고요. 출발지를 여기서 잡았을 때는 여기 위에다 쓰시는 거고, 아, 나는 출발지가 여기가 아니다 그러실 때는 여기 길찾기로 가시면 이렇게 바로 출발지와 도착지가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출발지를 우리는 역곡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곡역에서 출발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우시고요. X 되셨나요? 역곡역 한번 입력해 보시겠어요? 역곡만 써도 역곡역이 나오시죠? 터치. 그러면 1호선에서 지하철 1호선에서 하겠다. 터치. 그러면 출발점은 역곡역 1호선이 나왔습니다. 도착지는 어디로 가시냐면 남산 둘레길 한번 가볼까요? 남산 쳤더니 여기 둘레길이 나왔습니다. 터치. 그 다음에 정확한 장소를 남산 둘레길 다시 한번 터치. 그러면 출발은 역곡역이고 1호선이고 도착은 남산 둘레길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에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차로 갈 건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건지. 만약에 차로 가신다고 하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약 20km 정도고 지금 이 시간에 갈 때는 1시간 18분이 걸린다고 나와 있고요. 만약에 나는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겠다 그러시면 여기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51분도 있고요. 53분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역곡역에서 숭례문에 내려서 첫 번째를 보시면 중간에 버스를 타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버스 타기는 싫다. 그냥 지하철로 내려서 걸어가겠다 그러실 때는 위에 여기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지하철만 이용하셔도 되고 버스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로 이용하겠다 그러시면 지하철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하철 노선으로 가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53분이 있고 55분이 있네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53분을 터치를 했더니 역곡역에서 승차해서 그쵸? 서울역에서 환승하시면 된다고 나오네요. 그쵸? 역곡역에서는 약 8분 후에 지하철이 온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개 역을 이동해서 31분이 걸린다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환승해서 회원역까지 간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출구로 나와서 남산 둘레길까지 1km가 걸리고 17분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km 이동이고
17분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뒤로 버튼을 누르시면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또 다른 만약 55분도 있다 그러시면 여기는 서울역에서 하차하는 건데 예. 갈아타는 건 없지만 여기는 1.5km를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10번 출구로 나와서 그러면 너무 많이 걷는다 싶으시면은 아까 그 노선으로 가야겠다 생각하시면 다시 뒤로 버튼을 눌러서 다시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시면서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신다 그러면 회원역까지는 지하철을 갈 수가 있는데 내려서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지? 내려서 어떤 골목으로 가야 남산 둘레길까지 가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 보시면 회원역 하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 출구로 나와서 남산 둘레길까지 17분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파란 점선 보이세요? 이 파란 점선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잘 안 보이신다고 할 때는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시면 지금 보시면 4번 출구로 나와서 쭉 나와서 첫 번째 골목에서 쭉 직진하시면 되겠네요. 쭉 직진하시면 직진하시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갔다가 들어가시면 바로 입구 쪽에 나오시네. 이렇게 공원 입구 쪽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레길을 가셔서 도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시다가 내가 지금 제대로 오고 있나? 잘 모르실 때는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시계 모양 보이시죠? 이 시계 모양은 뭐냐면 현재 나의 위치를 말합니다. 현재 나의 위치를 말해서요. 만약에 가시다가 내가 위치를 제대로 오고 있나? 여기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 현재 위치를 잡아서 다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다, 제대로 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실 때는 현재 위치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가까운 거리부터 한번 검색해보면서 다녀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십니다. 저도 이 카카오 맵을 길 찾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현재 위치를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현재 저는 지금 중동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동 위치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리 어르신들 뒤로 버튼 누르셔서 실행 취소를 누르셔서 여기 검색창이 나오고 이 메뉴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메뉴. 메뉴가 나올 때까지 뒤로 버튼 이전 단계로 와 보십시오. 다 오셨나요? 그러면 여기 검색창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메뉴 버튼이 있나요? 터치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톡친구 위치 공유가 있습니다. 톡친구 위치 공유 보이세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친구끼리 위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그러죠. 어디쯤 오고 있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위치 공유를 하시게 되면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쯤 오고 있는지 이 카카오톡 맵으로 다 보여집니다.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단체로 여럿이 놀러 가서 흩어져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그 친구 어디 갔지? 서로 그러실 때는 위치 공유를 하시면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 여러 대가 함께 놀러를 가는데 여행을 가시는데 어디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는 도착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어디쯤 오고 있지?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럴 때도 위치 공유하시면 어디쯤 오고 있네? 금방 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공유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터치. 그러면
공유할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면 친구가 있고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최근에 대화했던 친구 중에서 하셔도 됩니다. 저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터치. 내가 공유할 친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저도 공유가 되고요. 상대방도 위치가 공유가 되는 겁니다. 확인. 위에 확인. 그러면 공유 시간을 선택하라고 해요. 15분 동안 공유하겠냐? 30분, 1시간. 예, 연장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터치. 그 다음에 위치 정보에 동의하셔야 돼요. 여기 동의 안 하면 예, 안 되고요. 예,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분 후, 아니 15분까지 나는 공유를 하겠다. 그 다음에 동의 터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치 공유 시작하기가 있으시죠? 터치.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게 가요, 메시지가. 그러면 상대방도 예, 위치 공유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해야 예, 같이 공유가 되는 거지 예, 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좀 부탁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위치 공유 친구가 생겼습니다. 터치. 그랬더니 예, 위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위치 공유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지금 공유할 겁니다. 터치.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상대방 얼굴이 나왔고요. 지금 상대방은 예, 저랑 한번 간격을 예, 축소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고요. 지금 상대방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대방 위치가 어디쯤인지 보시고 싶으면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시게 되면 예,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라는 걸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위치가 지금 소사 쪽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위치가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보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게 아마 지금 버스를 타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길가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현재 그분하고 저의 거리는 3.5km 정도 되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나갈 때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나가기가 있어요. 화살표 표시 터치. 그러면 위치 공유 종료한다고 나옵니다. 종료 터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위치 정보 제공 안내했다고 나올 거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친구랑 만날 때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친구랑 만나실 때도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되게 스마트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요 동그라미 시계 모양을 터치하시게 되면 현재 나의 위치가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럼 현재 위치가 저도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제가 여기서 버스 타고 나가려고 해요. 그럴 때는 항상 위치에 보시면 이렇게 버스 모양이 있어요. 만약 주위에 예, 정류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버스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 중동 쪽으로 나가고 싶다 그러시면은 예, 방향은 여기 집 근처니까 아니 계신 곳 근처니까 위치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터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중동 쪽으로 신중동 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673번이 몇 분 후에 오고 23-1이 5-4번이 지금 예,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표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정류장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터치하게 되면 예, 언제 출발하는지 몇 분 후에 오는지 각 버스 노선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느낌 오시겠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 맵을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 화면에 오셔서요. 수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맵을 일단 설치를 하셔야 돼요. 터치. 카카오 계정으로 저희는 연결을 했고요. 그러면 현재 이 빨간색은 나의 위치를 말한다.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을 때는 여기 위에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노선이 나온다고 해서 버스로 갈 건지 아니면은 자가로 가실 것인지 걸어갈 건지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이 주변을 보시면은 버스 정류장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터치하시면 버스가 어디에 오는지까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 버튼을 누르면 톡 친구 위치 공유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길찾기를 하실 때는 여기 길찾기도 있고요. 출발지가 여기일 때는 여기 위에다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도라든가 길찾기, 그 다음에 위치 공유 등 이렇게 카카오 맵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셨나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